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 외교의 저변이 인도 태평양을 넘어 서방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에서 한 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가 체결됐습니다. 나토 주도의 군사훈련에 한국군 참여 추진, 군사적 안보 협력도 강화해 갑니다. 한 나토 포괄적 협력 시대를 가속화한 나토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지난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가 지역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사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훈 해군중령입니다.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 동맹,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다자 안보 체제의 그 대표적인 기구 중 하나인데요. 이 박사님, 우리 예. 입장에서 나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북대서양 조약기구 또는 대서양 동맹으로 불리는 나토는 지난 냉전 시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정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토 그러면 군사동맹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나토는 군사동맹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외교적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1949년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보다 4년 전에 먼저 탄생을 했죠. 그래서 나토의 성격을 간략히 요약하면 정치 외교적 안보 기능도 있고 또한 유사시, 그다음에 정세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군사동맹 기능이 강화되는 이러한 이중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치, 안보, 군사동맹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유 박사님,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직접 나토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보는 한반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얼마 전 나토 본부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나토의 현행작전과 국방계획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국방기획부서와 현행작전부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나토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요. 또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나토 본부 방문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하는 나토의 의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나토의 기대와 또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돼서는 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제 질서를 와해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북대서양 지역 하면은 우리가 속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나토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를 비롯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초청을 받은 국가들이 많았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유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는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서 나토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 국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나토의 주요 파트너 국가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4 4개국가죠. 아시아태평양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은 것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관여 과정에 있어서 이 주요 4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한국도 나토의 지역 전략 수립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연하자면 사실 그동안 북대서양 지역은 우리 안보의 주된 관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그거는 북대서양 지역도 우리를 또 그렇게 간주했던 거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박사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북대서양 지역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사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개로 우리가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국제 정세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강대국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단순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유럽 대서양 안보하고 인도태평양 안보가 하나 연결됐다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에서는 나름대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는 와중에 안보적으로는 동맹의 세계와 안보의 연결성이 일어나면서 유럽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의 안보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토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가 없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입증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요,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간 안보의 연결성이 많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안보 이슈들 중에서도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과 같은 안보 위협 요인들은 특정 국가와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초국가적 성격에 강한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의 연결성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 리투아니아 수도 필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토와 특히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박사님. 예, 나토와 한국의 만남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찾아보면은 2005년 12월 당시 한국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나토 북대서양 이사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그다음에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의 고위급 정책 협의가 공식화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2022년 한국과 나토의 외교부 장관 회담, 그다음에 작년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참석을 했고 그래서 향후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은 보다 더 빈번해지고 그다음에 분야도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한국과 나토와의 관계가 이제 모색이 되어 왔고 최근 들어 좀 급속하게 관계가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 박사님, 이번에 한 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체결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나토는 11개 분야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이 협력 프로그램 체결은 한국과 나토 간의 실효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정은 2012년 한국과 나토 간에 체결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킨 것인데요. 2012년 체결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 프로그램은 7개 협력 분야에 대한 대략적인 협력 방향만을 제시했다면 이번에 체결된 협력에 있어서는 협력 분야를 11개 분야로 확대를 했고요. 또 협력의 기관과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협력 분야별 주무 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일관된 협력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 협력 분야에서는요. 군축, 비확산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인권, 사이버, 기후변화 등과 같은 비전통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을 시킴으로써 협력의 분야를 포괄적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전장 정보 수립, 수집, 활용 체계 이게 이제 바이시스 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해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통합
사령부가 있고 지휘 통제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쟁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비 향후 우리의 그 전장 상황은 우리가 보다도 이제 정보통신에서 정보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장 정보 수립 활용 체제가 구축되면은 멀리 떨어진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마치 옆에서 보듯이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전쟁 상황을 단면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체제를 갖출 수 있고 한국이 그러한 우수한 그 나토의 이러한 체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 정장 상황도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한미동맹이라든가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장을 통합적이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휘 통제 운영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이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나토 주도 훈련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예, 예. 이 한나토 대테러 훈련이나 사이버 방위 훈련이 그것인데요, 박사님. 예. 사실 나토의 어떤 훈련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테러전이라든가 사이버전이라든가 심리전 같은 이러한 저강도 수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90년 이후 나토가 실질적으로 작전을 벌인 유럽 지역이라든가 주변국의 안정화 작전,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평화유지 PKU 활동, 이게 이제 중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강도는 이제 외부 침략에 대해서 나토가 집단 대응을 하는 이런 수준이다 본다면 한국이 향후 나토군과 같이 훈련을 한다는 거는 아마도 저강도 수준이나 아니면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중강도 수준에 대해서 나토와 긴밀히 어떤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나토와의 이제 교육 차원 교류가 이제 활발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외하고 한국의 병력과 장비가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 사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서양 중심의 군사 동맹의 특성이 강한 낙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국은 우리의 전력을 직접 참가시키는 훈련보다는요. 전략 대화 그리고 교육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 그다음에 연락장교 파견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협력을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 훈련에 직접 전력을 배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향후 좀 추가적인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한 나토가 전통적인 군사 안보 협력은 물론이고 신흥 기술로 협력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나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요. 기후변화 관련 나토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업그레이드된 한국과 나토의 그 11개 분야에서 ITPP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보면요. 상당히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신흥 안보, 그러니까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우주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러한 더 나아가서 이제 양자역학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안보 기술 영역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신흥 안보, 더 나아가서는 평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첨단 과학 영역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안보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의 참석으로 인해서 왠지 그 나토와 한국이 굉장히 긴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들고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AI, 우주, 미사일, 양자 기술 협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흥 기술 협력에 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의 전략 경쟁력, 과학 기술을 망라하는 전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면서 신흥 기술과 연계된 진영 간 블록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흥 기술은 군사안보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첨단 핵심 기술과 또 그다음 주요 전략 자산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와 연계 해소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토 정상회의 다음 날이죠. 7월 12일에 이제 우리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뜻하는 AP4 이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해서 저거 이게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뭐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 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 박사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나토와의 그 연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을 좀 같이 했었고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4개국 간의 주도적인 역할과 결속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같이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도 함께 논의를 했고요.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이 AP4 회의를 주재하게 된 그 배경은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칙 기반 영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의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리투아니아 이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의 이모저모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지난 10일부터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참석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한 나토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 등 유럽과 경제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받는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봅니다. 지난 2023년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2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나토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는데요. 작년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서 처음 초청되어 방문했을 당시 자유세력 간 연대 강화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확인했다면 이번엔 그 연대의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순방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 두 번째,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마지막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였는데요. 첫 번째 목표인 글로벌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며 사이버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한 나토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였습니다. 한 나토 간 ITPP에는 대화와 협력,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역량 개발 및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 안보, 공공외교 등 11개의 협력 분야가 담겼으며 이에 더해 나토판 지소미아라고 할 수 있는 바이시스 가입으로 우리나라와 나토 간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기간 중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 시장 확보, 2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제조에서 필수적인 노광 장비 세계 1위 기업 ASML사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리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헝가리, 스웨덴 등과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노르웨이와 수소기술 분야, 해상풍력 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첨단 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신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영국,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각국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연쇄적인 양자회담에서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설명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요청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한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 환경 속에서 다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강화된 한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소호하는 국제적 연대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항상 주목 대상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취재진에게 나토 정상회의에서 성취하고자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다.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요? 예, 사실은 이제 나토 하면은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흡족했다 그러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토 내에서는 미국하고 서유럽 국가들하고 좀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다름 아닌 방위비 분담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의 무리수 때문에 사실은 나토를 살려준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 작년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번에서도 일단은 나토의 서유럽 국가들이 거의 최소한 2%의 방위비를 내겠다. 이 부분이 보다 더 확실히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그동안 조금 약화됐던 나토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이러한 소득을 얻었고요. 더군다나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국만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단결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이 부분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흡족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특히 투르키예가 기존에는 반대의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찬성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요. 유 박사님, 스웨덴의 나토 가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하던 스웨덴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북유럽 최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요,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전략적 육춘지인 발트에서의 집단 방위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4월 달에 핀란드의 가입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접경 지역이 확대가 된 데 이어서 스웨덴의 가입으로 인해서 나토는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북유럽과 북극해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북유럽과 북극해를 포괄하는 지역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러시아와 나토 간의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어떤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있는데 또 이 시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 나토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바로 가입하고 싶겠지만
자, 그렇다면 나토는 역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대책 마련에는 또 최대 관심이고 또 이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이 박사님?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쯤 6월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하고 나토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나토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토 회담에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지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11일에 있었던 그 빌뉴스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나토 회원국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일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이스라엘식 안전보장 방식이 부각이 됐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래는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은 대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회원과 행동 계약이라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외적인 문제가 매끄럽게 정리가 돼야지 돼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가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은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우려감이 고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서 몰도바라든가 조지아라든가 이런 연달아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나토 가입을 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측으로도 좀 부담되고 그 다음에 사실 서유럽 국가들도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된다. 이거는 사실은 전쟁이 보다 더 비화될 수 있고 아니면은 미국이나 나토가 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우려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으로 대신 당장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안 되지만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다음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어떤 독립과 주권을 지키는데 미국과 나토가 최대한 지원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불발됐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협력과 지원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큰 관심사는 무기 지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영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현대식 무기를 지원을 하고요. 군사 훈련도 지속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의 공격이 재발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원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몇몇 국가들의 군사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국은 탄약을 비롯해서 약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재활센터와 군사 정비소를 건립하는 데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에 더해서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G7 국가 외에도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대상으로 F-16 조종 훈련 기술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네. 노르웨이도 군사 지원 규모를 대폭 확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막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의 부상과 중러 연합에 대한 나토의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 이 박사님,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나토 정상회담의 중국 의제라든가 중국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글로벌 정세에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게 이제 중국의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019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런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중국 문제가 나토의 공식 의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토는 이때부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를 했고 경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토 정상회담에 중국 문제는 아마 단골 메뉴로 나올 것 같고 향후에는 이러한 중국과 나토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기싸움이라든가 경쟁이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이제 직접적인 대결은 피하고 이 소기에 성과를 올린 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침체되고 있는 내부의 경제적 상황과 또 대외적으로 여러 안보 위협을 직면하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평가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을 아우르는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미국은 러시아 위협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파트너 국가를 보면 인태 지역에 대한 나토의 관심을 정말 읽을 수 있고 확대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조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박사님? 예, 사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작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처음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작년 스페인에서 했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2년 만에 나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략 개념이 새로운 전략 개념이 채택됐고요. 여기에서 중국을 그러니까 러시아를 나토에 대한 중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국은 서방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도전하는 도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다 아니면 지금 뭐 신냉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나토의 표현에서는 중국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하는 체제적 경쟁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에서 연설을 해서 글로벌 질서 재편을 둘러싼 이러한 체제적 경쟁,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비자유주의 세력,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력 간의 체제적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그 중국과 그다음에 중러 연합과 나토와의 글로벌 질서 재편을 둘러싼 체제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런 부분이 작년 나토 공동성명, 이번 그다음에 빌뉴스 나토 정상회담 공동성명 아마 내년에도 또 이러한 중국 문제는 공동성명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이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그러니까 뭐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이 바닷물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해양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인도 태평양으로의 국제 질서 재편은요,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 유지라는 해양 안보의 중요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물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원유와 같은 전략 물자를 비롯해서 우리 실물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물자와 자원들은 이 주요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의 많은 국가들도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환경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관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이러한 관여 노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무역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와 경제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주목을 또 받은 것이 나토 회원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그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방안 논의 그리고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면 마치 한미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공동성명 발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토에서도 그걸 이제 나토 커뮤니케에서 정상들이 합의문이라 할 수 있는 성명이 발표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처음 놀랄만한 거는 이번 공동성명에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 내용이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만큼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 논의가 나왔지만 유럽 대서양 지역과 인도 태평양의 지리적 연결성을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단순히 북한의 ICBM,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나 좀 더 넓혀서 동아시아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이게 보다 확대돼 가지고 나토 회원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P4 국가들이 공통으로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군사 도발을 인식하고 규탄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예.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좀 불편한 기색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은 나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요. 미국 공군의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를 하고요. 또 ICBM 발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나토 정상회담 기간 중에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도발 행위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심기를 좀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도 이 나토 정상회의 주의 깊게 봤을 것 같은데 좀 화가 났을까요? 이 국가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을 바라보는 이제 나토의 인식과 그다음에 이제 나토 진영의 대응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도 나토의 동진,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에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10년 전에 나토 본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중국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네. 근데 중국이 이 나토를 얼만큼 많이 신경 쓰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2022년 작년이죠. 작년 북경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무제한적 로우 리미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중로는 현재 국제질서, 즉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중로에게 불리하다, 불합리하다, 공정치 못하다. 그래서 중로는 서로 손을 잡고 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바꿔나가겠다. 이걸 아예 공개 선언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나토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지금 국제 정세가 미중 전략 경쟁이다, 신냉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질서 재편을 둘러싼 체제적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연합, 그다음에 나토, 그다음에 우리 AP4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로도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소위 중로가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집단 안보체가 있어요. 그게 유라시아에 있는 우리 보통 스탄 들어가는 상하이협력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이협력기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집단 안보체가 보다 더 동맹화되고 회원국이 늘어나고 위상이 강화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러가 서로 손을 잡고 나토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서서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좀 이 중국의 행보라든가 중러의 연합 행보를 보려면은 우리에게 좀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상하이 협력기구의 변화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러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확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의견 주셨고요.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윤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기에서 방산 수출을 포함해서 경제 외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 박사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과 폴란드 간 정상회담은 방산 수출로 시작된 경제 협력이 원전과 또 인프라 건설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경제 외교 측면에서 큰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17조 규모의 그 수출을 계약한 데 이어서 추가 수출에 대한 협의도 속도를 좀 붙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폴란드와 이제 방산 협력과 관련돼서는요. 앞으로 기술 이전뿐만이 아니라 공동 연구, 공동 개발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을 방문해서 방산 쪽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 방산 능력의 우수성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폴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지금 약간 시점이 이르긴 하지만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은 관련해서 기반을 좀 우리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폴란드는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 안보에 상당히 민감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바다로부터 우리 역사가 그거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폴란드도 이런 지정학 안보 변화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왜 그랬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 폴란드의 서쪽으로는 과거 독일이 있고 동쪽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폴란드도 한국처럼 지정학 안보로 인해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나토가 중동 유럽 국가로 확대 정책, 동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그거를 가장 먼저 주장한 나라가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 폴란드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헝가리하고 체코하고 이들 국가들하고 손을 잡고 이러한 불안한 유동적인 안보 정세에서 폴란드의 안보, 그다음에 주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토에 우리가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토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당시 폴란드의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안보에 대해서 한국과 폴란드가 느끼는 그 공감대는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논의되기는 좀 이르지만 향후에 폴란드, 한국의 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문제에서 폴란드와 친분을 쌓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반을 선점한 효과가 있고 나아가 폴란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과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이 또 동유럽과 서유럽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교두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폴란드 방문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정적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밖에 다양한 얘기도 나눴는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국과 우크라이나는요,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 그리고 재건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평화연대 이니시에이티브를 체결을 했는데요. 안보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방탄복, 헬멧 등과 같은 군수 물품을 큰 규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체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그 예산을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로 확대 증편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교육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서 양국 정부와 기관이 서로 확대 협의를 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은 우리 정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방문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좀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이 빈번해지고 또 심도 있게 펼쳐질 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분 전문가님께서 이제 향후 국방 협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협력을 더 확대 나가기 위해서 좀 조언이라든가 또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박사님. 예, 그 나토와 유럽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의 인도 태평양 관여 노력은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서 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처해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견 국가로서의 좀 입장을 고려해가지고요. 한국과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다자 협력 기반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은 이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한국과 나토의 안보 협력은 어림잡아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면은 보다 더 빈번해지고 아마 분야도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국익을 보다 더 창출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토 안보 협력을 하려면은 총론에서 종합적인 나토와 안보 협력을 하는 종합적 틀을 일단은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틀 내에서 강론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나토는 정치적 구조와 기능이 있고 또한 군사적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나토의 어떤 위원회, 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토는 정치적 교육기관도 있고 홍보경화도 있고 평화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약간 놀랬지만 과학기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다음에 또 청년들에게도 세계 평화를 교육시키는 또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토와의 안보 협력을 큰 틀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을 갖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글로벌 가치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 나토에 협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군사 국방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다 더 구체시켜 나갈 거니까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우리는 세분하게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역할이 또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연합과 연대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나토와의 안보 및 다양한 협력의 확대 그리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자 안보 협력이 강조되고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국가 간 안보 협력이 긴밀해지는 가운데 개최된 제33차 나토 정상회의 주요 내용 들어봤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